네, 사실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2022년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자동차 업종이고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진단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지용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에 현대라든가 기아의 움직임 보면 내년도에는 큰 기대를 해볼 만도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는 내년 우리 전기차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적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은 이제 내년 들어서서 연간으로 한 7,790만 대 정도 판매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대비해서 사실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 차질이 이제 생각보다 좀 이제 길게 이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3% 정도 예. 이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전기차 시장은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는 이제 올해 글로벌 판매가 한 400만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예.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5% 정도이고요. 네. 이제 내년에 들어서서는 이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이제 순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치는 633만 대 정도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율 기준으로는 이제 8% 8%. 정도로 이제 크게 점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부터 이렇게 이제 전기차 시장의 빠른 이제 성장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내년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은 중국 시장, 이 전기차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 종목들 뭐 간다 했는데 정말 못 갔거든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글로벌 공급망 우려 때문일 텐데 네. 좀 염두에 둬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반도체랑 공급망 변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현업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파격이 큽니다.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예. 보통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도 보유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네. 공장 간에 이제 운송도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이제 이러한 운송 비용 또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현상이 아무래도 이제 부품 업체들 딴에서는 이제 비용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배터리 사용량이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올해 침투율이 5에서 8%로 내년 이제 증가한다고 봤는데 예. 곧 두 자릿수로 갑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니켈이나 망간이나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배터리 소재들이 좀 앞으로도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원자재 시장 자체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쇼티지 현상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소재뿐만이 아니고 소재 전반적으로 좀 가격 상승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최근 많이 대두되는 거죠. 이제 인건비 상승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이거는 이제 자동차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모빌리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운전자에 대한 이제 비용이라던가 이런 예.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비용 요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금년도 현대차 그룹 중심을 거의 뭐 행복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내년도에 주가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현대차 자사주 5천억 도 매수하고 상당히 괜찮거든요. 과연 내년도에 자동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탑픽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는 지금 자동차 섹터가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3분기 때부터 사실 이제 일회성을 제외했을 때는 영업 마진이 크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게 예. 확인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생산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여기서 볼륨 효과가 좀 더 있을 거고요.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별다른 이제 일회성 요인이 없다라면은 이제 이익이 아마도 이제 사상 최대 수준을 좀 기록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사실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승 캐털리스트가 발현되게 되면은 이제 네.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섹터가 좀 소외가 됐었던 것 글쎄요.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매월 1월 달마다 사실 자동차 업종의 주가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기억하시고 이제 계신 상황에서 아까도 좀 말씀 주셨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자동차 보조금 네. 내용이 좀 통과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을 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기차의 생산을 이제 미국 또는 유럽 나아가서 이제 그 중국까지 예. 좀 이제 확대 전개하는 그러한 이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2023년, 2024년의 EPS 상승분까지 주가는 순식간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주는 지금 이제 완성차에서는 지금 제 최근까지는 사실 이제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그랬죠. 예.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이 현대차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높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올해 10월부터 양사 간의 이제 판매 현황이 소폭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현대차의 이제 알라바마 공장,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그동안 가동률이 낮았었던 아산 공장 네. 위주로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봤을 때는 이제 판매 증가율이 현대차 각각 4%, 네. 6%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ROE 개선 속도가 기아보다는 좀 더 빠른 그런 이제 면모를 예.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주 안에서는 탑픽으로 현대차를 꼽으셨고, 이 부품주 안에서 최근에 이 만도를 또 탑픽으로 꼽으셨는데, 만도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국내에서 아마 이제 대부분 제조업체들도 그렇겠지만 대형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 매출 증가세가 나오는 업체를 찾기가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전체 연결 매출액이 마이너스 4% 기록을 했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플러스 10% 증가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특정 전기차 메이커라든가 아니면 로컬 업체들에 대한 대응이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당분간 좀 지속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는 이제 외형 성장에 있어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어닝을 기록하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분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별 회사가 된 이제 에이다스 사업부가 있는데 네. 요 회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독립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IPO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이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우리가 자동차의 타이어 업종을 뺄 수가 없겠죠. 타이어 관련 기업 중에서 주목할 요인 그리고 탑픽주 한번 찝어주시죠. 네, 이제 타이어는 이제 매출의 구성 요인 중에서 80%가 아리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네? 재사용 타이어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리테일 시장에서 그래요? 판매를 하는 타이어이고 자동차 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매출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랑은 사실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예.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올해 특징이 원재료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타이어 업체들은 이것을 판가에 반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소비자에게 그러겠네요. 정가를 할 수 있는가 예, 없는가인데 브랜드력이 높은 상위권 업체들은 일단은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국내에는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가랑 판가와의 이제 그 적용되는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걸 보고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예.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는 이제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4분기에도 물론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파업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가동 중단 이슈가 부분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네. 실적 모멘텀은 4분기보다는 이제 1분기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정말 지지부진한 업종군이죠. 자동차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증권의 유지용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